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이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중국발 미세먼지도 씻겨졌고 말이죠. 자,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못했던 분들 지금 바로 창문을 여십시오. 이 퇴근 시간 되면 전국적으로 다시 빗방울이 내리친다고 하니까 지금 환기를 하십시오. 자, 특히 내일은 돌풍,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꼭 유의하시고요. 더 자세한 날씨 뉴스 알고 싶으면 오늘 밤 뉴스룸 날씨 박사를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금태섭 서울시장 고민 중 국민의힘 안 가. 다음은 신규 확진 300명대 3차 유행 현실화. 네. 마지막으로 김정은 조카 김한솔 CIA가 데려갔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전두엽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고 싶은 310 중계석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지금 인사철이 다가오는데 회사 인사철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말고요. 예. 근데 거취에는 변화 없으십니까? 저는 뭐 기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예. 시킨 대로 한다. 아하. 인사에 대해서는 뭐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또 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 이 310 중계석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꿈틀대는 야권 후보들 작은 글씨로 금태섭도 추가요라고 적혀있네요. 자,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연일 정부 여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연자로 참석을 했다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민주당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행사장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 자주 봤겠지만 저렇게 행사장을 찾아간 건 참 처음인데 일국 텐데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저렇게 명함도 교환하고. 예. 자,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새로 지난 총선에 초선이기 때문에 다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얼굴도 있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금태섭 전 의원 저 행사장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비판 쏟아냈다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면서 진영 논리에 편승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염증을 느낍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을 친일파, 토착외구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을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 하여튼 남 탓을 합니다. 자, 지금 유튜브 아이디 역시 난 최고다님이 박성태 부장님 감기 조심하시라고. 예. 제 얘기는 안 써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제가 걸리면 양원뱅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해봅니다. 진짜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자, 발언을 다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저렇게 이제 핵심만 추려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다, 추미애 장관도 문제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다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수위가 좀 세요. 예,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도 민주당이 오만하다, 독선적이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계속 내부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원 상당수로부터 욕도 좀 먹었고 나가라라는 얘기도 들었었죠. 실제 오늘도 많이 좀 악플을 그래서 실제 나왔죠. 예. 하지만 민주당이 일부 편가르기를 한 측면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전 정권 탓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금태섭 전 의원이 보여준 행보로 봐서는 수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 없고 하던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양 앵커가 소개를 하겠지만 그 내용과 비춰봤을 때는 조금 이건 해석을 달리해야 되죠. 그거 얘기하시죠 이제. 예. 자, 서울시장 출마.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 예.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레드삭스님이 박성태 승진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셨네요. 아, 제 나이쯤 혹시 되면 승진이 뻥치는 거 반갑...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튜브를 잘 못해서 어. 제 나이쯤 되면 승진이 반갑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차는 자. 오래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인생 다시 한번 중요한 철학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네네. 자꾸 댓글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놓치고 있지 저희가 않습니까? 이 N포털 검색어에서 금태섭을 치니까 예,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예. 조정배 PD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요. 예. 금태섭 그리고 서울시장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예. 딱 뜨더라고요. 당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꼭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당시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통화를 했었지만 그런 얘기는 뭐 지금 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나오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기만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본인의 역할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나갈 마음이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뭐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는 것. 하지만 야권과 최대 공약수가 나올 때까지 협력하겠다. 글쎄요. 저 얘기는 말이죠. 예. 2011년 박원순 시민 후보 모델.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와 경선 박영선 의원하고 전체 경선하는 방식을 통해서 박원순 사실은 무소속 후보가 되면서 서울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입당을 했고요. 그런 건데 지금 아주 복잡하게 쓰는 것 같지만 양원 뱅크가 아주 잘 지적했어요. 그 말이죠. 예. 국민의힘의 입당은 내가 좀 못하겠고 창피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기존에 했던 주장들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당은 못하겠고 대신 야권 후보로 같이 경선하는 걸 하게 되면 거기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좀 어렵게 문어체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본인의 있겠습니다. 당적은 계속 무소속 시민 후보로 견지를 하고 예. 하지만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갈 수는 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는 어제 주영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다시 이쪽에 와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와서 후보되고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일단 당 국민 내부의 보기에도 정서도 뭐 그럴 예, 것이고요. 그렇죠. 좋지 않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경선 룰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1차 예비 경선은 100% 여론조사, 2차 본 경선은 20%는 당원, 80%는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가 과거 5대5보다는 좀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인데 네네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금 전까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던 분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당적으로 옮겨서 시장에 나가겠다? 요거는 쉽지 않은 건 맞죠. 자, 네. 이제 또 대선 후보군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전월세 대책을 갖고 한판 붙었는데요. 잠깐 보시죠. 하는 거는 뭐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국토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전월세로 내놓는다든가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 또는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시기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주거용 아파트로 전월세를 놓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야, 저거는 아니 지금 국민들이 전월세 대란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좌절을 겪고 있고 이거를 저렇게 모르시나. 공공임대를 하겠다, 호텔방을 개조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고 그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금태섭 전 의원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갔습니다. 국민의당 강연
참석했다 뭐 이런 자막이 나갔는데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예, 그런 이름을 정정을 좀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네. 물론 이건 제작진이 100% 네, 네. 실수인데요. 그런 예. 또 혼동이 있습니다. 김태섭 의원 얘기를 잠깐만 조금 더 하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17초 정도만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초. 예, 물론 이제 야권의 연대에서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나가고 싶겠지만 그건 또 쉽냐? 네.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이해운 전 의원이 내일 이제 서울시장 나가겠다 선언을 할 거고요. 나경원 전 의원도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실컷 이겼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과 또 경선을 해야 된다? 반대하겠죠. 네. 어려워요. 팬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호텔을 매입해서 전월세 해결한다. 저 정책을 놓고 오늘 정말 말들이 많던데 주로 비판 쪽입니다. 전문가들도 약간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말이죠. 저도 지금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어제 관훈 클럽 토론에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호텔, 요즘 호텔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빈 방을 이용해서 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디 여행을 가도 호텔에선 잘 안 잡니다. 예. 콘도를 쓰죠. 물론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콘도에서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호텔비가 더 비싸요. 콘도보다. 두 번째 이유는 호텔에는 부엌이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더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숙박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은 이제 여행할 때 예. 키친이 있는 데는 약간 더 비싸게 합니다. 더 깔끔하게 해놓은 데는. 그런데 호텔에 키친이 있는데 봤습니까? 부엌이 있는데? 간단한 요리기구 놓은 데는 있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데를 부엌도 설치해야 되고 하면 주거용으로 쓴다? 예. 그리고 호텔 뭐 출장 갈 때 가보지 않습니까? 복도 있고 양쪽으로 방방방방방. 네네네. 이 호텔을 과연 이쪽에 방이 10개 있는데 한 4가구만 쓴다.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대신 엄청 비싸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당연합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앞서 보신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한다. 2022년의 대선에서 꼭 이기는, 꼭 승리하는 그런 희망을 저희들이 만들겠다. 거기에서는 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처음부터 서울시장 선거 생각도 안 했다. 체급을 낮출 생각은 없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